입시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은 자기 자신을 먼저 분석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시작할 때. 내가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어야 그거에 맞게 짧은 기간 동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냥 똑같이 예전에 1월 달이나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했던 애들과 똑같이 반응을 해서 똑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쫓아가기도 어렵고 또 과부하가 걸릴 성이 높죠. 그러니까 반수생들이 실패하는 일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내가 조급하다고 생각하니까 한꺼번에 뭔가를 많이 하려는 욕심이 일단 들어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오버페이스를 하는 거죠. 초반에. 그러면서 후반기에 이제 멘탈이 나가거나 또는 학습의 어떤 흐름을 놓쳐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은 학생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반수반 시작하면서 가장 포인트를 두는 게 일단은 본인의 상황을 좀 점검해 보도록 유도해 보시라. 그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학 재학 중에 이제 한 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상담해 보니까 대학이 다 온라인 수업해. 그래서 대학에서 온라인 수업하면서 틈틈이 자기가 공부를 꾸준히 해왔던 학생도 있고 아니면 대학 생활에 대단히 충실했어. 그래서 지금 일단 결심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다시 좀 해야 되는 학생들도 있고 상황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대학 재학 중이면서 준비했던 학생들은 대부분 조금 학습 시간 자체가 많이 부족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개념 자체를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공부를 하면 대부분 개념 공부 많이 안 하고 EBS를 풀어보거나 모의고사 푸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채워야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포인트들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했던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학생들은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은 상담을 해보면 들어와서 담임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일이 본인이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만 하든가 아니면 아예 내가 좋아하는 과목만 하든가 그러니까 편중된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실제로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과목별의 객관적인 약점을 좀 분석해서 좀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그들은. 그리고 나름 독재학원에서 관리받으면서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의 좀 주요 특성은 인강 베이스로 아무래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인강 베이스로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그 강사의 커리큘럼만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대부분 흐름이. 그러니까 조금 공부의 폭이 약간 좁다? 그런 현상이 좀 있어요. 대부분. 그리고 생활학습적인 균형을 좀 그러니까 이것도 독서실 학습 중하고 공통점은 전반적인 과목별 밸런스를 일정 정도 좀 맞추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좀 이따 주제 파악 말씀드리겠지만 학생들 학습 시간을 저희가 다 기록을 하거든요. 전체 학생 다 기록해 보면 제일 황당한 학생이 수학 38시간, 국어 10시간, 영어 없음, 과탐 2시간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반드시 실패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적이 안 나오거든요. 절대로. 몰입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균형점을 좀 가지는 게 좀 필요하다. 물론 모든 과목을 똑같은 시간을 공부할 수는 없겠으나 일정 정도의 약간 밸런스를 맞추는 게 되게 필요하다. 이런 학생들은. 그리고 기존 재정반, 다른 재정반을 다니다가 저희 학원에 오는 학생들의 거의 90%는 자습 시간이 부족하답니다. 저희는 오전에 다 수업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자습 시간이 많죠. 학생들의 자율성을 되도록이면 담보해 주려고 하는 학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공부를 좀 하고 싶은 애들이 많이 와요. 저희는. 네. 막 일정 정도의 너 6교시나 8교시까지 수업 다 들어야 되면 이러면 답답해하니까. 그래서 기존 재정반에 다녔던 학생들도 저희 학원에 오면 일단은 먼저 해봐야 되는 게 그동안의 학습이 일정 정도 어느 정도 과목별로 내가 국어는 문학 어느 파트, 독서 어느 파트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이런 걸 다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6평을 보고 6평 성적을 가지고 6월 말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그래야 하반기, 다시 말해서 7, 8, 9, 10월, 11월 중순까지 4개월 반 동안 학습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진짜로 자제분들 작년에 공부하셔도 보셨죠. 9월 달, 10월 달 되면
책상에 계속적으로 콘텐츠가 쌓입니다. 이렇게 옛날 빨간 펜 학습하듯이. 네, 쌓여요. 근데 그거를 다 풀었느냐?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다 풀었어도 풀고 동그라미 치기에 바쁘죠. 그리고 일부러 동그라미 친 걸 책상에 놓고 어디 가잖아요. 나 자랑하려고. 그 용으로 쓰는 거지 자기 학습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풀기에 바쁜. 지금 수능은 문제를 잘 푸는 수능이 아니에요. 진짜 수능이 바뀌었어요. 사고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깊이 있게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제대로 못 봅니다. 그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좀 주셔야 된다라고, 자제분들이 아마 이 넷 중에 하나는 걸릴 거예요. 그럼 그동안 어느 정도의 학습이 돼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시작할 때 그런 상황을 점검하고 시작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 그래야지 내가 어떤 학습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단 포인트는요, 일단은 지금까지 학습 상황을 앞에서처럼 점검하시고, 그 점검은 단순히 이런 네 가지 유형이 나는 어디 유형에 속해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수원은 어떤 교재 가지고 어떤 문제풀이로 학습을 했어. 근데 시험을 보니 내가 어떤 파트가 좀 약한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점검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6평 대학을 다니다 오다 보니까 나는 6평 신청을 안 했거나 나 공부 안 했으니까 안 볼래라거나 또는 6평 신청 기간을 놓쳐서 못 보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6평을 좀 봤으면 좋겠다. 성적이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올해 수능이 이렇게 나올 거야라는 것을 최초로 공식석상에서 얘기해 준 첫 번째 시험이에요. 3월 학평은, 또 4월 학평은 고3 애들만 보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진짜 평가원이 수능처럼 내는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시라. 그래서 혹시 학원을 다닐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 학원이 일부러 6월 평가원에다가 이제 인원수를 내잖아요. 근데 인원수를 내는데 일부러 약간 인원수를 여유 있게 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 아무튼 6평 전에 등록을 하시면 저희 학원의 인원으로 돼 있고 6평을 볼 수는 있어요. 네,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 그리고 일단은 다양한 강의가 좀 펼쳐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학습 상황에 대해서 내가 뭘 들을지가 정해지잖아요. 일관된 수업으로만 수업 패턴이 이루어지면 학생들이 다 만족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런 강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시간은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정말로. 가면 갈수록 수업이 많아지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오히려 그 수업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학습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컨텐츠는 당연히 따라 붙어야 되겠죠?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컨텐츠라는 것은, 근데 그런 게 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원장 되기 전에 수학 강사여서 제가 수학을 공부시킬 때 문제를 풀리면 반드시 그 문제 풀린 것에 대한 분석을 해주고 해석을 해주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 나눠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래야 자기 걸로 만드는 이제 온전한 학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뚝 던져주고 너 이거 풀어. 이거 풀면 수능 잘 볼 거야. 이런 거는 컨텐츠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컨텐츠는 의미가 없어요. 진짜 빨간 펜처럼 계속 모이기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주고 그 컨텐츠를 통해서 내가 수능이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학습하는 과정이 돼야 되는 거지. 컨텐츠를 해서 100점 맞으면 뭐합니까? 어머님들 자제분들 중에 작년에 뭐 이감 모의고사, 뭐 바탕 모의고사, 뭐 외부에 있는 모의고사 되게 잘, 우리 애는 그런 모의고사 진짜 잘 봤어요. 근데 수능은 이렇게 돼서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상담하다 보면. 그러니까 컨텐츠 성적이 수능 성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컨텐츠도 수능의 퀄리티를 절대로 받아안을 수가 없습니다. 그 평가원 문제나 수능 문제 출제위원들은 단기간에 많은 비용을 받고 정말 퀄리티 있는 문제를 내려고 몇 개월 동안 고민하는 그 한 문제와 일반 회사가 내는 문제가 어떻게 퀄리티가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컨텐츠를 많이 푼다고 수능이 잘 나오는 게 아니다. 다만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내가 이 문제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내 것으로 만드는가의 과정을 고민하는 거다. 그래서 저희 이투스도 한수 모의고사라는 국어 모의고사 협력업체를 맺어가지고 한수 모의고사 지금 주고 있고, 저희 이투스 내부의 컨텐츠들을 엄청나게 주고 있거든요. 1년에 150회를 넘게 줍니다.
그거를 소화하기도 사실 애들이 벅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시행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사고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시간이 좁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멘탈 관리 해줘야 돼요. 옆에서 계속. 너 학습이 이 정도 되고 있으니까 이 흐름대로 가라는 얘기를 반드시 옆에서 계속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속도가 계속 빨라지거나 아니면 중간에 약간 멘탈이 나가거나 그래요. 공부 잘하다가 9평을 봤는데 9평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럼 애들이 붕 뜨죠.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멘탈 관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학습 시간 관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학습이 어떻게 되는지도 옆에서 꼼꼼히 봐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혼자 독재에서 혼자 공부하다가 이제 재종반으로 후반기에 오고자 하는 애들이 대부분의 목적이 이런 관리적인 시스템을 좀 받기 위해서 오는 친구들이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반수를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